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서술형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서술형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영작을 정말 전혀 못하겠다. 영어 배울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 읽어보시면 무조건 우리가 1등급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단은 중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나 4등급 이하야. 나 영어 서술형만 보면은 사실 하나도 못 써 하는 친구들도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용으로는 제가 또 따로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술형을 그냥 무작정 암기해서 이제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술형은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지금 5가지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반드시 동사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글이 나와 있으면 한글에서도, 그리고 영어가 나와 있으면 영어에서도 동사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게 먼저이고요. 이때 반드시 시제를 챙겨주시는데 이 시제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우리 말로 이제 받침에 쌍시옷이 있다 이러면 과거일 확률이 좀 높아요.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받침에 리을이 있다 이러면 얘가 미래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동사 짝꿍 주어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되는데 그냥 주어를 찾아라 하면 그냥 보통 맨 앞에 있는 그런 단어들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동사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을 거예요. 행위자. 그 행위자를 찾아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동사와 맞는 짝꿍 주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5형식이나 아니면 4형식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주어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이따가 쌤이랑 같이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꼭 반드시 동사 짝꿍 주어를 찾는다. 세 번째 발표.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의 성격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1형식에서 5형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동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동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번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어 찾았고 그리고 동사 찾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배열해야 될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동사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와. 아니면 이 동사는 그 다음에 보어가 와. 아니면 목적어랑 보어가 와. 이렇게 결정을 내는 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사의 성격을 파악해 주시고 성격을 파악했다면 얘는 보어가 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나머지 문장 성분들을 찾아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구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수식어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가로 덩어리라든가 아니면 부사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 쉬운 동사의 성격 파악하기. 아까 쌤이 동사의 성격 파악하는 방법 가르쳐준다고 했죠?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생각해서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가 있고 이 뒤편에 보시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목적어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뭐를 이렇게 할 때 그 뭐뭐 부분에 들어가는 걸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적어 필요하지 않은 동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1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장 구조예요. 우리 문장 구조가 영어에서는 총 5가지예요. 그 중에서 1형식하고 2형식 배울 건데 이게 조금 지루할지라도 꼭 이거 들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서술형 만점받을 수 있습니다. 자, 1형식은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 1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달렸다. 우리 끝나죠? 그쵸? 한글말로도 이거 1형식이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어랑 동사로 되어 있는 거 우리 1형식.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어 우리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데 외우기 좀 쉽게 보충해주는 단어라고 요약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되었다. 이거는 이 부분이 만약에 없으면 완성이 되지 않죠. 이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사실 목적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보충해줘야 되는 단어를 우리가 보충 단어의 줄임말 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주어였고요. 동사였고요. 그리고 얘가 보어요. 이제 영어는 순서가 이거 먼저 나오고 이거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비동사예요. 비동사라는 건 뭐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비동사만 딱 떨렁 있으면 이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얘가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보어가 필요하구나. 비동사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동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부터 보어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어는요. 명사나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3형식, 4형식, 시험밭, 5형식 이렇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3형식은요. 쉽게 생각해서 주어, 동사, 목적까지 이렇게 완료되어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3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샀다, 차를 이런 식으로. 그럼 4형식은 뭐냐면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말이 헷갈리면 간접 목적어는 우리 누구에게 할 때 그 누구고요. 직접 목적어는 무엇을 할 때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사드렸어. 근데 누구한테? 엄마한테. 이게 간접 목적어 누구? 무엇을? 약간의 꽃을 사드렸어. 요게 우리가 4형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반드시 지금 선생님이 쓴 그 순서 그대로 가야 돼요. 누구를 먼저 오고 무엇. 만약에 무엇이 먼저 오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 시험밭이죠.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렇게 나오는 게 5형식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동사를 먼저 찾고 그거에 맞는 행위자가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행복하게 하는 건 그녀요, 나요? 그녀죠. 그쵸? 그러면 행복하게 하는 건 그녀.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행복한 건 누굴까?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얘가 여기 을을 있으니까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행복한 건 나니까 얘가 목적격 보어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same, 같은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 이걸 5형식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주어, 동사, 그쵸? 그녀가 하게 하는 거니까 행위 주체랑 주어랑 지금 맞췄죠? 근데 행복한 건 그녀가 아니라 나잖아. 지금 상태가 같죠? 이럴 때 우리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작을 해볼 텐데요.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가르쳤던 그 영작 원리 있죠? 그 영작 원리를 기반으로 가볼 거예요. 먼저 동사, 그쵸? 그에 맞는 주어, 그쵸? 그리고 학교까지인데 얘는 아까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가 1형식 동사로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를 얘는 수식어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걸었대. 자, 걸었다. 아까 쌤이 동사 부분 볼 때 쌍시옷이 있으면 과거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네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어. 이런 거를 확인을 좀 해줘야지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없애고 원형만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까지래. 우리 to라는 전치사가 뭐뭐까지라는 전치사로 쓰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schoo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전치사랑 명사 합쳐져서 전명구다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 있어요. 수식어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녀는 소파에 누웠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먼저 동사부터 보라고 했어. 누웠다. 그치? 과거까지 확인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어디 있어? 그녀가 있어요. 근데 소파에니까 얘도 목적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니까 얘는 수식어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그녀가, 그치? 그 다음에 누웠대. 어디에? 소파에. 우리가 어떤 접촉을 할 때 접촉의 전치사 on을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요 순서대로 하면은 이 문장도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책상에 한 권의 책이 있다. 요거부터 가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뭐가 있다 할 때 there is 명사 여기에 주어 자리 오고 여기서 are이나 were이나 was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뭐가 있다. 요것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there
is. 이러고 나서 이제 주어를 써주면 되는데 책상 위에를 먼저 쓸까 한 권의 책이 먼저 쓸까 헷갈리잖아. 근데 책상 위에는 사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수식어구죠. 그리고 결국에는 한 권의 책을 찾는 거니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근데 어디에? 책상 위에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전치사랑 명사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이 문장도 끝이 나겠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그 만화를 보았다. 요것도 이제 사명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을을 보았다니까 얘가 보다의 목적어가 필요한 사명식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어 여기 있었네. 근데 무엇을 보았대? 그 만화. 이때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자, 인터넷에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꾸며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왔죠. 이제 보았다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쌍시옷이 있으니까 C가 아니라 과거로 우리가 C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 주어 동사인데 이 동사의 성격이 뭐였어? 사명식이었어. 즉 목적어가 필요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 만화니까 너 써줄 거고요. 그렇지.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on the interne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샌드위치 먹는다.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다 따라오셔야 돼요. 중간에 나가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쌤이 설명할 요소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동사부터 우리 살펴보라고 했죠. 먹는다는데 아까 뭐랬어? 을을 있으니까 이거는 사명식 아닐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어가 뭘까요? 그들은이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는데? 샌드위치를 먹는데 어디서? 공원에서. 근데 이거는 쌤이 앞에 거랑 조금 다르게 일부러 공원에서를 안 뒀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야 돼. 그것 때문에 쌤이 이거는 일부러 좀 뺐어요. 자, 그러면 주어부터 살펴볼게요. they 들어갈 거고요. 이제 동사로 갑시다. 동사는 뭐가 됐을까? it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sandwiches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목적어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공원에서가 없으니까 어떤 장소의 전치사 in the park 요렇게 써주면 이 문장도 완성이 됩니다. 그는 내게 약간의 충고를 해주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사부터 살펴볼까요? 해주었대. 우리가 어떤 충고했다 할 때 give를 써요. 근데 누가 충고를 해준 거야? 그가 충고를 해준 거야. 항상 이 순서 먼저 동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려요. 자, 내게 약간의 충고를 근데 이거 어떤 거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사형식 기억나요? 사형식에서는 give, 누구, 무엇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얘가 누구라는 간접 목적어가 될 거고요. 약간의 충고, 요게 우리가 무엇이라는 직접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 먼저, 그리고 요렇게. 근데 이거를 바꿀 수도 있긴 해요. 여러분, 이거는 쌤이 따로 올려놓은 사형식 이제 편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봐주시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기초편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e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어떻게? gave. 그치? 그 다음에 누구 먼저 쓰고 있으니까 우리 누구 갈까요? me. 그 다음에 약간의 충고. 네, 그럼 어떻게 할까? some advice. 이렇게 써주면 이 문장도 완성. 그녀는 그녀의 모든 반 친구들에게 똑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사 을을이 있으니까 얘는 사명식이나 사형식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주어는 뭘까요? 누가 보낸 거야? 친구들이 보낸 거야? 아니지. 그녀가 보냈으니까 얘가 주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얘가 누구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자 메시지 얘가 우리가 무엇이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she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서는 보냈다라고 들어가니까 sent가 될 거예요. 그녀의 모든 반 친구들에게 여기서는 모든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똑같은 문자 메시지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The same 여기 밑에다 써줄게요. 이렇게 써주면 이거 문장도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되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오형식은 시험 파치예요. 자, 그들은 그녀를 천사라고 부른다 동사인데 이제 주어가 나오잖아. 주어는 뭐예요? 그들이야, 그녀야. 잘 보면 부르는 그 짝꿍 주어 누구예요? 그들이잖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자세히 보세요. 상태적으로 우리가 그녀가 천사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들이 천사라기보단 그녀가 천사. 이럴 때 우리가 오형식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런 오형식 구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이제 요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그들 먼저 써줄게요. they 나왔죠. 그 다음 동사가 call.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누구를? 그녀를이래. 그러면 그녀를 써주면 되겠다. 그쵸? 뭐라고 부른대요? 천사라고 부른대요. 근데 천사 우리 셀 수 있으니까 on이라고 이제 붙여줄게요. 요렇게 써주면 이 문장도 완성. 사람들은 피카소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자세히 볼게요. 생각하는데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짝꿍 주어 누구야? 사람들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위대한 예술가라기보다는 피카소가 위대한 예술가인 거잖아. 얘랑 이 관계가 어떻게 같다라는 거야. 그럼 얘가 목적어면 얘가 뭐예요? 목적격보. 오형식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people부터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동사는 뭐가 될까요? 생각한다니까 thin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뭐부터 와야 돼? 이때 피카소부터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피카소 이렇게 먼저 들어가고요. 이제 위대한 예술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위대하니까 great 그 다음에 artis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나는 그 경기에서 그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다.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하게 만들었다. 여기 있죠. 동사. 근데 하게 만든 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화난 거지. 그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니까 same 같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경기에서라는 거는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제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꼴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어부터 가볼게요. 나는 그치? 화나게 만들었다니까 made. make에서 과거 형태로 쌍시옷이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화나게 뭐부터 쓰라 했어? 목적어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목적격 보어면 목적어를 먼저 써줄게요. him. 그쵸? 근데 화나게래. 화난 거 여기서 upset이 있네요. 근데 그냥 화나게야 매우 화나게야 부사 매우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형용사 앞에 부사로 우리가 very로 써줄게요. 수식.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요게 남았어. 이거는 우리가 수식어꾸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뒤에서 꾸며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in the race 요렇게 문장을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했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잠깐 멈추고 나서 머릿속에서 떠올려 봐야 돼. 이번에는 우리가 주어진 영어 배열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부가 잘 됩니다. 이 문장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답지 있고요. 긍정은지 쌤 좋아요와 구독 열심히 눌러주시면 쌤이 정말로 열심히 수업을 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한테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매일매일 가르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정말 서술형은 생각보다 쉽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저 암기로만 하는데 암기로만 했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되면요, 여러분 이거를 변형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거를 영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기르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빠이빠이.